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빠는 산에서도 자고 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애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는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근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오늘은 취미에 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이거를 주제로 선정한 이유가 저희 브랜드가 이번에 아웃도어 기반으로 가고 그거를 되게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 형은 또 이렇게 미신기를 배우시고 있고 저는 브랜딩이랑 이런 거랑 또 사진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아웃도어 쪽으로 가게 된 이유가 어찌 보면 취미 생활 때문에 가게 된 게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취미에 관련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왜 사람들은 취미를 가져야 하는 거고 우린 또 어떤 취미를 갖고 있고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형은 어떤 취미 생활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일단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네. 근데 그거는 일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네. 마찬가지긴 한데 옛날에는 막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하는 걸 진짜 좋아했었어. 좀 더 약간 활동적이기도 하고 약간 사회인 야구도 한 2년 반 했고 그리고 뭐 골프도 했었었고 지금은 이제 아웃도어 활동 예를 들면 백패킹이랑 가장 좋아하는 낚시. 그 낚시도 장르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딥하군요. 네, 그 중에서도 제가 하는 장르는 백패킹이랑도 좀 비슷해요. 워킹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곳에서 가짜 미끼를 던지고 루어라고 하는데 가짜 미끼를 루어라고 하는 루어라고 하죠. 그걸 던져서 이 베스라는 어종, 어식 어종인데 얘는 물고기를 먹는 우럭같이 생긴 고기예요. 그거를 이제 꼬셔서 잡는 거죠. 약간 맛있게 먹고 싶게 해서 내 미끼를 먹이처럼 생각하게 한 다음에 잡는 건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약간 심오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걸 하게 되면 다른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이제 너무 좋고 자연 공간도 볼 수 있고 뭐 운동도 사실 되고 어느 정도는 그렇게 좀 즐기고 있죠. 그러면 예전에는 어찌 보면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해야 되는 운동들을 했었잖아요. 야구도 그렇고 골프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하긴 그렇죠. 하지만 내 팀은 네. 4명은 만들어서 가야 돼요. 네. 근데 왜 어울려서. 지금은 백패킹이든 아니면 낚시든 혼자서도 가능한 지금 취미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네. 약간 어떻게 보면 아까 어울려서 하는 거니까 타인과 약속 잡기가 조금 어려웠어. 뭔가 어울리는 게 싫다는 것보다 뭔가 나이가 들면서 내가 나중에도 혼자서도 훌쩍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내 자신만의 생각을 좀 하다가 내가 좋아하는 부분들을 결합시킨 것들이 이거지. 어느 정도는 시간이 나겠다라는 뭔가의 감이 오면 나 혼자만의 스케줄을 잡아서 다녀오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그럼 그 이유 말고 다른 것도 있어요? 이 장비를 다루는 맛이 너무 재밌어. 두 개 다 장비가 좀 필요하거든. 뭔가 전날에 그런 장비들을 내가 꾸려서 준비해서 가고 내가 거기서 그 장비를 착용을 해서 하는 것들도 너무 재밌고 그 다음에 백패킹 같은 경우에는 다들 어떤 생각으로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성취감 같은 게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낚시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내가 생각한 대로 이렇게 플레이를 했을 때 고기가 그걸 물어준다든지 잡힌다든지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성취감이긴 한데 약간 그런 것들에 대한 뭔가 매력이 굉장히 나한테는 크게 다가오는 거지. 준비하는 기간도 가는 동안도 행위하는 시간에도 스트레스라는 게 전혀 없지. 예를 들면 낚시나 백패킹 사실 운전해서 멀리 가거나 이러면 스트레스 받을 만도 한데 가는 시간이 너무 설레고 재밌고 사실 올 때는 조금 힘들긴 한데 올 때는 약간 어떤 생각하냐면 복귀를 해. 내가 오늘 뭘 잘못해서 이건 나중에 하자. 약간 이런 복귀 알지? 약간 체스 지고 복수. 나서 내가 왜 졌을까? 약간. 내가 오늘 이 패턴에서 내가 이렇게 플레이를 해서 안 나왔으면 다른 패턴으로 내가 무조건 바꾸던지 아니면 다른 지형을 생각을 해서 오늘의 수온이 어떻고 수위가 어떻고 얘들 예민한 것 같으면 수심층을 노려서 이렇게 해봤어야 되는데 다음번엔 그렇게 해봐야겠다. 약간 그런 복귀를 하면서 오니까 뭐 그런 마음도 되게 재밌고 백패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복귀 이런 건 없는데 갔다가 와서 샤워를 하거나 씻거나 하면 너무 개운하고 올라가서 내가 그 위에 올라가서 노지에서 하룻밤 자고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집이 아니고 집이 아니고 집이 아니야. 집이 아니야. 오케이. 밖에서 잤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캠핑장 올라가서 텐트 안에서 이렇게 침낭 안에 들어가서 넷플릭스 보면 너무 행복해.
타인의 방해 없이. 아, 그렇지. 아, 그 오케이. 나는 막 먹는 거에 엄청 욕심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끼니만 때우고 그냥 들어가서 타인의 아무 방해 없이 아, 나만의 시간, 뭐 예를 들면 라이트 하나에 비춰서 뭐 책을 본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넷플릭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보다가 졸리면 자고 아침 일어났는데 맑은 공기와 딱 해서 커피 한 잔 딱 먹고. 그냥 저의 일상이 형한테는 백패킹에서 느껴지는 그렇지. 거네. 아, 오케이. 너는 그럼 나는 너같이 살았으면 백패킹 안 다니까. 아, 그렇지. 오케이. 아, 아 이게 그 사실은 와이프한테 너무 고마운 게 가정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쵸. 내가 예전에 지인들 만났는데 인스타 보니까 백패킹도 다니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나도 진짜 신기하게 보더라고. 어떻게 다녔냐 백패킹. 와 와이프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말했는데 우리 와이프는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스트레스를 푼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 말 안 하고 보내주지. 내가 막 술을 먹고 다니고 이런 게 아니니까 내가 스트레스 풀 수 있는 공간과 시간과 이 사람의 특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해를 해주니까 나는 너무 고맙지. 그러니까 가서 그날은 오히려 백패킹 가면 아무리 힘들어도 잠을 안 자. 눈을 반짝반짝 뜨고 그 네. 시간을 너무 즐기고 싶어서 4시간. 4시간 나만의 시간 아무도 방해 안 돼. 산에서 핸드폰 안 터져도 더 좋아. 무슨 말인지 알아? 연락을 냈어. 아무 연락 올 일 없고. 그래서 나는 일부러 넷플릭스 저장해서 가. 보고 싶은 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모르니까. 예전에 파주 나 거기 갔을 때 무슨 민기 너한테 전화. 네, 네. 민기야 나 이제 핸드폰 안 터지니까 뭐 이제 이렇게 해라 막 그래 얘기했잖아. 진짜로 실제로 핸드폰이 안 터졌었어 그때. 근데 희한한 게 정상 가니까 터지더라고. 맞아. 그때 정상 가니까 민기 핸드폰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뭐 하는데 뭐 터진다고 뭐 계속 뭐 연락 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요즘에는 집에서 큰 가방 뿌리면 아들이 와서 아빠 오늘도 숲체험 가? 아, 숲 유치원 다니니까. 숲체험 가? 이러고 아빠 숲체험하고 내일 올게 이러고 하면 아빠 잘 갔다 그래서 아빠를 되게 멋있어요. 뭔가 그 조그마한 아들도 아빠가 큰 가방을 메고 산에서 자고 온다는 게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것 같아. 그래서 알게 모르게 친구들 만나면 우리 아빠는 산에서도 자고 와.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게 애한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나는 지금까지는 모르겠는데 얘가 근데 자랑스럽게 얘기하니까 나는 뭐 이렇게 막 하는데 그렇고 낚시도 나는 사실 아들하고 와이프하고 내가 하는 거를 조금 알려주고 얘도 이걸 즐거우니까 즐겨보고 하고 싶어서 주말에 가끔 간단 말이야. 실제로 5살짜리 애도 고기를 잡았고 와이프를 잡았는데 지금 와이프가 더 빠져가지고 주말마다 가자고는 하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매력적이고 같이 즐기려고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재밌는 걸 아니까 이제는 뭔가 나 혼자 간다 그러면 눈치 보이는 자기도 가고 싶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같이 즐기자. 그치. 근데 이제 사실 뭐 뻥을 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낚시 가려면 새벽 3시에 나가거든. 근데 내가 오늘 5시에 미팅이 있어. 새벽 5시에. 믿겠냐고. 안 믿죠. 나갈 때 옷 막 낚시 가는 옷 바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좀 그렇지. 그러면 형은 취미생활이 스트레스 해소이자 리플레시네요, 말 그대로. 리프레시인데 큰 틀에서 보면 인생을 즐기고 싶은 뭔가의 하나의 욕망? 그게 하나의 같은 맥락이긴 하지만 사람이 취미가 없으면 너무 무미건조할 것 같아. 근데 그 취미 자체가 누가 좋아하는 것마다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누구는 정말 뭔가를 만드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술을 취미. 마시는 게 취미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뭐 서로 뭐가 나쁘다 좋다 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걸 가지고 본인이 인생을 즐긴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누군가는 무조건 취미는 사람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 돈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이든 있긴 취미는 무조건 있어야 한다. 돈이랑 비슷한 게 돈이 많으면 풍요롭잖아. 취미를 본인이 즐기면서 진짜 취미가 직업이 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너무 과하게만 하지 않고 본인이 이제 리프레시 할 정도로만 풀면서 인생을 하면 풍요로운 인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어찌 보면 지금 형이 코유를 하고 있는 게 형이 옷을 좋아해서 그렇지. 이거를 시작했잖아요. 그렇지. 어찌 보면 고등학교 때는 취미로 옷을 입는 걸 즐겼단 말이죠. 그리고 현재 이게 업이 됐고 근데 이 업이 있는데도 또 다른 취미를 가진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도 있었거든요.
진짜 좋아하는 게 취미가 됐으면 이거에 몰두해서 여기에 빠질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취미로서 이 일에 대한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약간 특이한 거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저도 똑같이 취미 생활은 스트레스를 푸는 해소인데 저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좋아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찌됐든 간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저도 취미 생활로 이걸 풀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취미를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어렸을 때 솔직히 저희가 공부만 했지 다른 뭐 운동을 해봐라 아니면 뭐 이걸 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권유가 없었으니까 형은 이거를 어떻게 찾게 됐어요? 이런 취미 생활 자연스럽게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니 자연스럽다는 게 뭐냐면 내가 마음속으로도 약간 동경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사실 태훈이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행에 옮기게 된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 때문에 실행에 옮기게 됐는데 지금은 걔랑 뭐 같이 뭐 이런 거는 조금 사실 서로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발을 넣게 됐는데 너무 사랑하게 된 거지 내 취미 자체를. 그러니까 그것도 그 친구가 권유한 것도 아니야. 곁에서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렇지. 근데 나는 그거를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그러고서 흘러 지나간 게 아니라 한번 발을 디뎌본 거지. 근데 사실 그게 좀 어려워. 왜냐면 두 개 다 사실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낚시 백패키. 네, 둘 다 돈이 좀 들어가는 취미입니다. 왜냐면 장비는 약간 이런 마인드가 있거든요. 가성비 사서 올라가자가 아니라 일단은 중간에 나가는 돈을 없애자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금 괜찮은 거 사서 가자라는 생각이 있어요. 두 개 다 사실 돈이 좀 들어갑니다. 갈 때 채비 나 계속 사잖아. 손실되고 이런 것도 많단 말이야. 거기 필드 가서 뭐 골프장처럼 그린피 얼마 20만 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장비가 계속 늘어나기도 하고 욕심이신 거예요. 그쵸 그쵸. 형 낚싯대가 그 몇 달 만에 조용히 해. 하나에서 조용히 해. 한 4-5개가 된 것 아, 이게 같은데. 스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 강도랑 그 있어요. 장비빨이다. 모르잖아요. 저는 알 있죠. 수가 없죠. 10시간 했는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사실 백패킹도 장비 다 괜찮은 거 샀거든요. 네. 돈도 좀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마음 먹기 따른 거긴 하지만 나는 근데 하나 사서 차라리 오래 잘 쓰자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좋죠. 네, 그래서 좋은 거 사서 오래 쓰자. 처음에 조금 내가 이런 거에다 투자를 좀 하고 써주고 뭐야 너 하는 클라이밍도 자체도 그것도 고정적인 지출이 들어가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이용료. 이 친구 신발. 때문에도 클라이밍 했었어요. 그래 지금 저 이거 작업하느라고 제가 이제 저녁에 못해서 지금 정지해놨는데 근데 저도 보면 클라이밍 시작한 게 태훈이 형 때문이거든요. 원래 저도 속으로는 아 이거 해야지라고 생각을 내가 했었는데 문제네. 해야 생각했었는데 형 덕분에 태훈이 형 만나고 얘기를 하다가 태훈이 형이 클라이밍을 오랫동안 하셨고 그리고 그거에 저한테 영향을 준 것도 없는데 혼자서 자극받아서 시작을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클라이밍 전하고 후가 완전 달라진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취미생활이 생겨서 스트레스가 완전 풀리고 오늘 하루 되게 열심히 일해도 클라이밍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약간 그 다음날도 열심히 더 일할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저는 취미생활이 그때 이후로 취미생활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좀 깨달았었거든요. 근데 또 제 주변을 보면 취미생활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뭔가 자기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고 진심으로 막 돈을 아낌없이 쓸 수 형처럼 돈을 아껴서 쓸 수 있는 그런 취미생활을 갖는 거가 삶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해요. 낚시할 때 돈 쓰는 거 하나도 안 아까워. 리얼로. 근데 마인드가 바뀐 건 있어. 내가 아직 엄청난 고수는 아니니까 초고수는 아니잖아. 가장 많이 돈을 들어가는 건 미끼의 손실이야. 너 저번에 바닥에 걸려서 몇 개 내가 기억나지? 네, 기억나죠. 그게 이제 지역마다 따라 다른데 네. 그거를 이제 조금 약간 맨 처음부터 일본 거 써서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약간 싸구려? 싸굴스? 싸구려들을 이제 먼저 쓰기 시작하면서 하는데 물고기가 뭐 고급을 알고 싸구려를 알겠냐? 그치? 자기만 죽이죠. 그치? 물고기가 내가 그 유튜브도 봤어. 물고기가 색깔을 구별하느냐? 아, 걔네들이 세계를 인지하는 능력이 근데 있느냐. 구별을 한다고는 하는데 네. 내가 볼 때는 그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 너무 뿌연데 물 안에가. 더러울 때 쓰는 색깔이 있고 깨끗할 때 쓰는 색깔이 있는데 아, 나는 사실 그것까지 해서 한다라는 거는 약간 너무 예민하게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볼 때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 아 적당한 선을 딱 그래서 약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일단은 낚시랑 백패킹 자체가 이 아웃핏이 진짜 멋있어.
백패킹은 요즘에 캠핑이나 백패킹은 진짜 아웃핏 멋있게 하는 젊은 친구들 진짜 많거든. 네, 인스타 보면 진짜 많이 진짜 보여요. 내가 보고 배우는 사람들이 너무 네. 많아. 진짜 막 브랜드 아낌없이 막 머리 모자부터 신발까지 다 하잖아. 100만 원 기본이야. 또 기능성이 타고난 있어야 사람들 되니까. 보면 다 신발 살로몬 아크텍스 신지. 좀 하는 애들 위에 아크텍스 입지. 뭐 하지? 뭐 200만 원 나올 것 같아. 한두 개만 갖고 있는 것도 아닐 거 아니야. 또 가방 안에 또 엄청난 장비들이 있고. 그리고 사진도 찍고 뭐 하다 보면 맨날 똑같은 거 입을 수는 없으니까 아크텍스 또 산단 말이야. 그치? 나도 사실 고민하고 있어. 뭐 어떤 걸 또 고민? 왜 고민했어요? 베타를 고민하고 있어. 왜 베타를? 너무 좋아. 아 베타가 좋아서 하나 더 사고 싶다? 베타가 좋아서 다른 컬러를 또 사고 싶어. 아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는 거야. 근데 그거 너무 멋있잖아. 근데 낚시는 아직까지 필드에서 만나는 사람 중에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었어. 근데 해외나 앵글러들을 보면 굉장히 멋지거든. 멋진 사람들도 많거든. 약간 그런 부분의 패션들을 내가 좀 하면서 좀 나도 한번 보여주고 싶은 것들도 좀 있고. 아 한국에서 굉장히 낚시에- 멋진 스포츠거든. 아, 어. 예를 들어서 한국 낚시의 패션에서 정점을 찍은 사람은 나다. 뭐? 나라고? 아니, 이런 마인드로? 마인드지. 예, 그치? 마인드.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거야. 나는 이게 준비하는 게 즐거운 사람이야. 소풍 가기 전날 설레는 것처럼. 그러니까 준비하고 새벽 3시에 뻥 뚫린 도로를 노래를 들으면서 싹 경상도를 2시간 만에 가. 쏘지 않아도 그렇게 막 쏘지 않아도 피곤하지도 않아. 왜냐면 차가 없어. 그리고 그 3시에 누가 다니겠냐고. 그쵸. 가 동이 딱 틀 때 던지면서 막 뻑뻑거려. 막 먹고 싶어서 소리 뭔지 알 것 같아. 뻑뻑거려. 그럼 막 스테레오처럼 오케스트라처럼 들려. 그때부터 이제 막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해. 그럼 내가 이제 태클박스 꺼내서 싹 넣어가지고 사삭삭 감아서 할 때, 근데 그 사이에 내가 옷도 좋아하니까 아크텍스 싹 입고, 그때 비 올 때도 막 비 막 알지. 그 유명한 약간 그런 유명한 영상. 뭔가의 준비 과정과 내가 거기서 행위할 때 그 나의 모습들을 보고서 더 매력에 심취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아크텍스를 딱 사면 아껴서 그냥 여기 갈 때 입어야지가 아니라 나는 낚시 갈 때 아니면 백패킹 갈 때 어떻게 이렇게 입고 가지부터 생각이 나니까 약간 그런 것들. 그럼 내가 그 색깔을 입었을 때 바지 컬러랑 신발이랑 내가 여기다가 카라비너에다가 장비를 많이 단단 말이야. 카라비너도 하나 사볼까? 약간 이렇게까지도 간단 말이야. 낚시인들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좀 멋있게 돈 써서 입으라 이거라기보다 약간 그런 것도 즐기면 패션 라이프까지 좀 넣어주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그쵸. 생각이 들어. 왜냐면 내가 약간 멋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좀 괜찮거든. 솔직히 저는 취미 생활할 때 약간 이런 말도 되지 모르요. 패션을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해야지. 네. 그게 그게 그건 우리가 좋아하니까 네. 더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플러스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그 내가 그래야 되는 이유 하나만 얘기해줘도 돼. 내가 이건 진짜 느낀 거야. 뭐냐면 약간 패션 신경 쓰고 뭔가 하면은 그 필드에 그 갔을 때 약간 되게 전문가 같아. 프로 같아. 뭔지 알지? 그러면 골프장을 갔어도 신경을 딱 쓰고 멋있게 해서 딱 가잖아? 그러면 못 쳐도 제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네. 약간 뭔지 알지? 그리고 낚시 갔을 때 갑자기 뻑 쳐가지고 뒤에 막 걸려있어. 남을 걸리고 말해서 막 팔 이렇게 약간 하면서 그러면 이러면은 딱 뭔가 멋있잖아. 저 사람 오늘 좀 뭔가 컨디션이 안 좋은 거 같아. 근데 초짜처럼 하고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초짜구나. 뭔가 무시하는 느낌.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들이 이 얘기의 맹점은 뭐냐면 사람을 봤을 때 나 이 사람 모르는 사람이야. 딱 겉모습을 봤을 때의 뭔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지. 그쵸. 제일 1차원적으로 보이는 비주얼이니까.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뭐 무슨 프로처럼 보여라 이게 아니라 그냥 뭔가 자신감이 좀 더 생기잖아. 그쵸. 사람이. 네. 약간 그런 라이프를 즐기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낚시하는 사람들 약간 슬리퍼 신고 오고 집에서 입던 그냥 진짜 캐주얼 브랜드 입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꽤 많거든. 본인이 그게 좋고 편하면 절대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쵸. 그냥 나는 뭔가 자기 만족. 그치. 뭔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여기에 어울리는 브랜드라든지 아니면 기능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멋있는 무슨 레퍼런스들을 보고 좀 멋있게 하면은 플러스 요인이다. 더 즐길 수 있는 요인 중 하나이다. 그치. 내가 나라를 떠나서 일본에서 낚시하는 내 장르를 하는 낚시하는 사람들을 보면 유튜버들도 보면 좀 멋있어. 이 비주얼 자체가 멋있으니까
더 이게 멋있어 보여. 그쵸. 색감도 막 맞추고 선글라스부터 해가지고 선글라스도 진짜 스포티한 거 멋있는 거 쓴단 말이야. 예를 들어 오클리 같은. 그치, 오클리나 그런 거나 뭐 해서 멋있게 쓰시고 이렇게 하면은 멋있더라고. 나도 그거 보고 레퍼런스 보고 나도 따라하게 되고 또 뭐 찾아보게 되고 나도 나중에 낚시 갈 때 이렇게 하고 가면은 뭔가 더 재밌겠다. 뭔가 이런 생각? 누가 나한테 와 멋있다 막 이러면서 뭐 이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자기 만족인데. 그쵸, 자기 만족이죠. 너도 클라이밍 할 때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네. 좀 그런 패션 라이프를 여기도 자기 취미에도 접목시키면 더 재밌다. 더 즐겁다. 나는 이제 전날 뭐 입고 갈까부터 생각을 하니까 그냥 출발하기 전에 그것부터 너무 설레고 좋으니까. 취미 생활을 갖게 되면 뭐 식물 키우는 거, 저는 식물 키우는 것도 취미 생활이긴 한데 삶이 두 개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것도 내 삶인데 아예 결이 달라질 때도 있는 거고 일하는 삶도 그냥 내 삶인 건데 취미를 할 때 형처럼 패션이 아예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 사람 안에 있는 무언가가 약간 표출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패션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옛날부터 입는 장르가 어떻게 보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근데 항상 변해오고 유행에도 민감할 수도 있고 패션을 좋아하다 보니까 변해서 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처럼 내 뭔가의 라이프 스타일을 패션 스타일에도 투영이 돼서 표현하면서 입는 것 자체가 이런 느낌을 받은 건 좀 처음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이런 장르들을 너무 좋아하니까 늙어서까지 평생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더 진중하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이 패션 세계관에 대해서. 요즘 유행이고 이게 아니라 사실 그런 것도 있지. 뭐냐면 아웃도어에 나가는 게 많이 유행이 되고 내 눈에 많이 보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동경하게 됐고 그런 인물을 만남으로써 그 인물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발을 디디게 된 거고 그런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었겠지. 이걸 내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고 나중까지도 생각하다 보니까 뭔가 이거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내 마음속까지 지배를 해서 내 패션에까지도 나오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는 이걸 가지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더 만들고 싶다 보니까 코유라는 내가 하는 브랜드에 접목시켜서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하는 거지. 그리고 그거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하기 위해서 옷에 대한 아예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진짜 저희가 밑바닥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인 거잖아요. 저도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거를 표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옷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도 예전에 진짜 다양하게 입었거든요. 락 음악 들을 땐 스키니 바지에 웨스턴 부츠에 검정색 네일 아트 하고 장발에 막 이러고 다녔었기도 하고 힙합 좋아했을 때는 그때 한창 키스에 빠져서 막 카모에 제가 바지 다 찢어버리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다가 지금은 검정색의 나일론에 장착하는데 나일론에 장착한 거는 코유가 좀 더 저한테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있고 그리고 저도 아웃도어 활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나일론이 더 좋아하게 되고 그리고 신는 신발이나 이런 것도 형이 또 아웃도어 좋아하니까 그것도 많은 영향을 받고 근데 저는 여기서 변할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야, 변할 수 있어. 안 변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왜냐면 너무 많은 걸 해봤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는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기엔 너무 어려워 아직까지. 그런가요? 그러면 일단은 보류해보는 거. 그러니까 네. 그거를 굳이 닫아두진 않았으면 좋겠고 패션을 많이 즐기면 즐길수록 재밌는 장르다 보니까 이제 뭐 사실 저도 이걸 하다가 어떤 장르에 빠져서 또 뭔가를 내가 습득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기에는 그러기엔 나이가 이제 많기 때문에 에이, 서른 땡이면 청춘이죠. 거의 좀 있으면 40이야. 내일 모레 40. 그래도 아직까지 뭔가 약간 그런 패션에 대한 그런 감이 죽진 않았다. 건장하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현역일 수 있다. 다행이네. 현역일 수 있다. 근데 친구 원섭이가 형 매번 멋있다 그러는 거 아시잖아요. 네 친구들은 나를 멋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약간 조금 다른 류들의 애들이야.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보면은 이러지. 솔직히. 그렇지. 원래는 이제 약간 그런 거 알잖아. 약간 카페 라떼 같은 스타일 많이 좋아하잖아. 따뜻한 스타일. 따뜻하고 약간 부드럽고. 부드럽고. 나 같은 스타일은 사실은 뭐 비주류죠. 그렇지. 비주류. 근데 저희 취미가 비주류 취미라서 전 클라이밍은 좀 주류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낚시는 비주류 그치. 취미라서. 낚시는 엄청 많아 너 임마. 야 주말에 가면은 자리가 없어. 근데 연령대와 그치. 남녀 비율을 따지면 젊은 사람들 크게 많진 않죠. 왜냐면 제약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한테는. 캠핑 뭐 이런 거는 요즘에 젊은 친구들 훨씬 많고 너무 멋있는 아웃핏을 내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제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캠핑, 진짜 백패킹은 못하는 사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진짜로 먼저
DM 보내서 이거 막 물어보는 사람들도 꽤 있고 팔로우 하면서 이제 막 이런 거 뭐냐, 어디서 뭐 했냐,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것도 왜냐면 너무 멋있어서. 진짜 맛있어. 진짜 멋있는 분들 너무 많고 낚시 쪽을 좀 붐업시키고 싶다. 약간 욕심은 약간 그래서 약간 좀 그런 것들. 왜냐면 내가 아까 말했던 거랑 일맥상통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 근데 요즘에 좀 많아지는 추세긴 하지만 이게 한번 해보면 자기한테 안 맞으면 아예 그냥 뒤도 안 돌아보거든. 이 장르가. 그러니까. 아니 근데 저는 되게 재밌었긴 했지만 뭐 여튼 그럼 마지막으로 취미 생활을 꼭 가져야 할까요? 당연한 거지. 지금까지 무조건 있어야 돼. 무조건 있어야 돼. 나는 육아도 하고 있지만 제가 하는 건 아니고 와이프가 하고 있지만 저는 이렇게 와이프 저 같은 사람 만나서 예술하는 스타일을 만나가지고 좀 힘들어하긴 하는데 딴 얘기는 나는 내 아들이 나이가 어려도 취미를 꼭 가져야 된다라는, 아빠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거든. 이게 그걸 떠나서 아까도 그 얘기를 계속 했지만 삶의 질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가치가 서로 다를 수 있잖아. 본인의 가치를 본인 스스로 올릴 수 있는 게 좀 취미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내 가치랑 내가 좋아하는 행복의 기준 자체를 올리는 거는 나라고 생각해. 자존감도 올라가고 본인을 더 사랑하게 되고 나를 더 아끼는 행위가 취미를 가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 본인이 본인을 아끼지 않으면 누가 아끼겠어. 그쵸.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간적인 여유가 안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 분명히 본인이 발을 디디고 뭔가를 행동하면서 한 번 실천을 해보면 어렵지 않게 열릴 수 있다. 모든 취미들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식물 키우는 게 취미일 수도 있어. 네. 그럼 그걸 가지고 본인이 너무 즐겁고 재밌고 네. 스트레스가 풀린다고 생각이 들면 그럼 취미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별 얘기 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확실한 취미를 갖고 있어서 브랜드에도 투영시키는 것처럼 본인의 취미가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고 생각보다 없는 사람도 엄청 많거든. 그래서 본인을 아낄 수 있는, 그리고 본인을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웃도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저희를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실제로 활용하면서도 필요한 것들을 생각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만드는 거가 낚시 쪽은 아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그리고 백패킹 쪽도 아니고 아니죠. 뭐 클라이밍 쪽도 아니고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모든 게 다 가능한 약간 all 이런 kind of 그렇죠. 약간 이런 올라운드. 아웃도어 활동까지도 즐길 수 있고 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이 실제 본인의 패턴과 생활 속에서도 내가 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입는 것까지도 지배해버리는 약간 그런 현상에서도 전혀 무리 안 되고 너무 멋있게 즐길 수 있는 약간 즐거운 패션을 하니까 사실 그래서 더 어려워요. 제품이 나올 때.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브랜드의 강도랑 컨셉이랑 아니면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이미지화 시키고 어떻게 제품을 만들고 녹이는지 지속적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재미없어도 재밌겠지? 재미없겠지? 재밌게 봐주세요. 그래서 아무튼 뭐 즐거운 라이프 되십시오.